강아지의 통증을 보이는 힌트들에서 몇 가지 알아보면, 일단 첫 번째는 강아지는 최대한 통증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픈 거를 보호자에게 숨기려고 해요. 일단 그 이유는 뒤에 잠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아프면 일단은 식욕이 감소하고요, 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물론 복통이나 허리 디스크와 같이 통증이 심한 거는 오히려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대부분의 만성 통증, 즉 재활로 해결이 되는 만성 통증은 식욕이 점차 떨어지거나 수면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정형외과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걷는 모습이 변합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이 꼭 다리를 들고 걷거나 다리를 절어야지만 아프다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요. 실제로 강아지들이 다리를 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아플 때 내지는 상당히 불편할 때고요. 보통은 걷는 게 어색해지거나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앞다리와 뒷다리의 체중 배분 자체가 틀어져가지고 뭔가 좀 앞쪽으로 쏠린다거나 뒤쪽으로 쏠리는 느낌, 내지는 걸을 때 직선으로 걷는 게 아니고 조금 왼쪽으로 선회한다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등등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리를 절지 않는다고 해서 안 아프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걷는 모습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통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호자분들이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 당연한 부분이지만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활동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몸을 떨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도표들을 보면 이제 8가지 사인에 대해서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한 건데요. 식욕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그루밍하는 그 빈도나 아니면 할 때 공격적으로 뭔가 다리를 우리가 할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른다거나 끓는다거나 깨문다거나 그런 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바뀐다, 아니면 조금 공격성을 띌 수도 있고, 잘 때 코를 심하게 본다거나 기력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호흡을 가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을 하다가 좀 빼먹었는데요. 강아지가 도대체 왜 아픈 거를 숨길까? 일단 강아지가 선조를 거슬러 보면 늑대과예요. 늑대과. 근데 늑대라고 하는 동물들하고 강아지라고 하는 동물들은 한 7마리에서 9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실제로 강아지와 늑대들은요, 리더가 있고 밑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동료 중에 한 명이 다리가 아파서 전체적인 그룹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내지는 이 친구가 배가 많이 아파하고 설사난다거나 하면 천적들에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냄새도 나고 운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리더들은 이 한 친구를 이 무리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픈 친구들 입장에서는 리더에게 아픈 거를 숨기고자 하는 본능이 당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애기들이 아픈 거를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실제로 통증에 대해서 합니다. 통증 세포의 밀도가 사람보다 더 느슨해요.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가 아프다, 고양이가 아프다라는 거를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고양이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고양이들은 일단 강아지보다 더 많이 통증을 숨겨요. 고양이들 자체가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다리를 전다거나 보행이 이상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찰하기가 좀 어렵죠. 많이 어렵고, 고양이 특히 강아지만큼 소리를 덜 내잖아요. 울기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아픈 걸 많이 숨겨지죠. 실제로 소변이나 변도, 설사를 하는지 소변 색깔이 어떤지도 대부분 고양이들이 모래에다가 누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양이가 아플 때 내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울음소리가 커져요. 울음소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울음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갑자기 보호자를 공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장면은 모르겠지만 몸을 그루밍하는 빈도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많이들 관찰되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자거나 숨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고양이의 페인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한 건데요. 미야옹하는 게 이제 야옹 우는 거잖아요. 우는 게 좀 더 시끄러워진다거나 많이 숨는다거나 공격성이 증가된다거나 아니면 호흡하는 이 수가 좀 증가된다. 개호흡을 하면 상당히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용이나 물을 먹는 빈도나 습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 트레이트가 증가되는, 심박동수가 증가되는 건데 이건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그루밍하는 습관이 변한다. 원래는 애가 앞다리만 핥았던 애가 전신을 많이 핥는다거나 아니면 핥는 시간이 짧았던 애가 길어진다거나 등등등 에너지 레벨이 감소된다. 이건 심한 거죠. 일단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닌다거나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잠에 대한 습관이 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강아지나 고양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인터넷 같은 거 잘 찾아보셔가지고 애들이 아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 또 즐겁다는 걸 표현하는 거, 또 불편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반려생활이 가능하다.